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노동자협회가 바쿠닌이죠. 무정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산되는 과정입니다. 해산되기 이전에 국제노동자협회가 당과 노동조합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막스의 이런 주장은 국제노동자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되는데요. 1871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결의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개별 나라에서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자신은 해산하지만 일국 차원에서의 노동자당들에게 당의 노선이죠. 당의 노선과 창당을 주도하고 거기에 지도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일국의 노동자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대표적인 게 독일의 3인당의 발전이죠. 이렇게 각 나라에서 노동자당이 성립하게 되면서 국제노동자협회가 각 나라의 그 정당들을 전부 다 통제하는 것 혹은 지도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3인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기 이 정당이 나오고 나서 독일 문제죠. 독일 문제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 독일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국제 노동자 협회보다는 각국에 있는 정당들이 자기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제 노동자 협회가 사실상 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된 거죠.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당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국제 노동자 협회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각 나라죠. 유럽 각 나라에서 전국적 차원의 노동자당이 이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당들은 대중정당이죠. 하나의 정파. 예를 들어서 막수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라살도 있었고, 무정부주의도 있었죠. 블랑키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정파들이죠. 다양한 정파들이 하나로 뭉치는 대중적인 노동자당이 이 건설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비록 죽었지만 이러한 각국의 정당들이 나오는 배양기죠. 그런 배양기고 그런 역할을 했다. 모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가 비록 해산됐지만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막스가 1883년에 죽었는데 죽은 후에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들이 모인 제2 인터내셔널이 엥겔스의 지원 아래 탄생했습니다. 제2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도한 독일 3인당이 주도하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이 같이 모여 있는 바로 이 제2 인터내셔널은 막스 엥겔스의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립 대회 때 리브크네프트죠. 리브크네프트가 국제노동자협회는 사라지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 계승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제2 인터내셔널은 제2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적이죠. 사회주의적인 정당들과 노동조합이 모여 있는데 국제적인 측면에서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광산 노동자 연맹 그리고 17개의 직업별 노동조합 이런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 탄생하게 됨으로써 국제 노동조합회는 사라졌지만 각각의 나라에서 총연맹 형태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당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노동자장이죠. 제2 인터내셔널과 노동자 국제조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제노동 제1 인터내셔널 즉 막스의 제자들이 제2 인터내셔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레닌에 의해서 제3 인터내셔널이 나오게 됩니다. 제2 인터내셔널은 1차 대전에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분열이 돼서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한 역할을 보게 된다면 맨 처음에는 당과 노조가 불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양단체로 유정해서 당과 노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당과 노조가 혼합돼서 뭐 노동조합하고 정당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을 하는 이러한 혼합된 상태로 존재했는데 이제 당과 노조가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막스의 주장에 따라서 당이 필요 없다는 세력들이죠. 주로 프루동 같은 경제주의자죠. 노조가 필요 없다는 블랑키나 바쿠닌 같은 정치주의자, 라사리였죠.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당과 노조가 따로따로 필요하고 어, 분리돼야 된다. 또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면서 총연맹 형태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또 전국적인 노동자당이 서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합니다. 총연맹은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투쟁을 하고 노동자당은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투쟁을 해서 서로 양자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당과 국제노동조합이 성립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국제노동자협회는 이 노동조합 투쟁에 결합했죠. 노동조합 투쟁에 결합해서 이 연대 투쟁이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던 풀동이나 공기주의자, 바쿠닌 이런 사람들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을 성공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으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부정했던 바쿤이나 블랑키 같은 세력들도 라셀 같은 세력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마르크스주의에게 뺏기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노동조합회는 정당이 필요 없다는 경제주의죠. 주로 영국의 노동조합주의를 비판하면서 특히 독일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독일 3인당의 전신이죠. 이러한 노동자당을 건설했고 이후에 프랑스라든가 다른 유럽에도 이러한 노동자당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노동자협회는 파리 꼬미는 직후에 스스로 다양한 정파들을 포괄해서 국제적인 노동자 정치 조직이고 막스가 그 중앙 집권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의 지도부가 되고자 했으나 바쿠닌이죠. 바쿠닌과 같은 분열주의자로 결국 실패하면서 국제노동자협회가 붕괴된 그러한 상황으로 발달한 겁니다. 경제추정과 정치추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 투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최저임금법 투쟁이다. 최저임금법, 법률 투쟁이라는 거죠.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국가와 총자본, 총노동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죠. 최저임금법을 만드는 것도 정치투쟁이지만 노사정 투쟁도 정치투쟁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죠.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만 이걸 법제화하는 투쟁은 정치투쟁. 중대재해 처벌법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는 경제적인 효과지만 그 과정은 입법투쟁이기 때문에 정치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제도화하는 것은 바로 경제투쟁이자 정치투쟁이다. 막스가 8시간 노동 법제화 투쟁을 대표적인 걸로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조합회는 초기에 혁명적인 소부르주아, 그죠? 주로 혁명적인 소부르주아는 통일운동이죠. 이탈리아의 가디발디 같은 이런 소부자, 급진적인 소부주아를 초기에는 받아들였지만 파리 꼬민 이후에는 노동자당의 성격을 지니면서 이러한 부르주아들을 축출했습니다. 파리 꼬민 전에는 계급연합을 했지만 파리 꼬민 이후에는 노동자 중심으로 하면서 계급연합을 거부하고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자 정부를 실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협회에서는 바쿠닌이죠. 바쿠닌과 프르동, 특히 바쿠닌과 같은 무정부주의자와 봉기주의자를 비판했고 이들을 중앙집권적인 국제노동자협회 이러한 조직 내로 인도했는데 이러한 바쿠닌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은 막스의 중앙집권에 반발하면서 대중적인 활동보다는 소수 혁명 전문가들의 그 엘리트 혁명이죠. 음모적 봉기 노선을 계속 주장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서 마르크스와 조직적 갈등을 그,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스가 국제노동자협회를 국제적인 노동자 정치적으로 건설하고자 했으나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의 반대로 실패를 했고 막스는 이런 국제노동자협회 본부를 뉴욕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바쿠닌과 같은 무정부주의자에게 줄 바에야 차라리 식물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막스의 전략이고 공산주의자 동맹도 마찬가지로 공기주의자들에게 넘겨주기 싫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선의 차이를 보면 푸르동은 협동조합만 필요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는 소극적이고 바쿠니는 무장투쟁을 하기 때문에 경제투쟁인 노동조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블랑키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일찌감치 노동조합이 합법화돼서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라살은 노동자가 해방되려면은 투표권을 얻어서 선거로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권 확대 운동만 하면 되지 노조, 경제투쟁은 필요 없다 이런 소극적 입장이었습니다. 노조의 정치투쟁에 대해서 풀동 노조 자체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에 반대했고 바쿠니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는 봉기의 도구다. 경제투쟁을 할 필요 없다. 무장봉기만 하면 된다. 블랑크도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노동조합은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투쟁에 반대했고 라살은 노조의 정치투쟁이라는 것은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는 확대 운동만 하면 된다. 파업은 할 필요 없다. 왜? 파업해서 임금이 오르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파업은 소용이 없다. 정당에 대해서는 푸르동은 정치투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고 푸르동은 경제개혁이죠. 화폐금융의 구조적인 개혁, 화폐제도죠. 화폐제도를 없애서 노동증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경제개혁으로 혁명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정당에 반대했고요. 박근혜는 정당을 찬성했지만 비밀
지하정당, 공기정당을 찬성했고 합법투쟁을 거부했습니다. 선거나 이런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블랑크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노동조합은 정당 건설에 소극적이었지만 우리로 치면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도입되니까 국회에서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 활동으로 나가게 되면서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당이 생기게 됩니다. 라살은 정당의 투쟁은 합법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이죠. 이것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노동자 국가에 대해서는 풀동은 무정부주의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주장했고 마찬가지로 공기주의자진 바쿠닌과 블랑키도 무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혁명 이후에 노동자 국가,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규모 연합체에 서로 소규모 집단이죠. 자치하는 소규모 집단의 연합체, 중앙집권적인 프롤레타 독재에 반대했습니다. 라살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보통선거로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 국가를 통해서 개혁을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